오전 11시 30분 성북구 복지관 1층 급식소 앞에는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박영자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맨 뒤에 서며 한숨을 쉬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줄을 서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혼자 사는 몸에 무료 급식은 절대적이었다. 어르신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입니다. 복지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며 앞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6개월째 이곳에 다니다 보니 이제는 가족처럼 친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영자가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앞에서 3번째에 서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머리, 그리고 낡은 갈색 자켓. 설마 그 사람이.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영자는 입을 막았다. 최만수였다. 50년 전 자신과 사랑했던 그 남자였다. 시간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만수도 영자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급식소 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분. 영자의 차례가 됐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을 내밀며 복지사에게 밥을 받았다. 그런데 자리를 찾아 돌아서는 순간 만수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영자야. 정말 너구나. 만수 씨.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여기서. 어쩐 일이야? 나도 혼자 살거든. 이사 온 지 한 달 됐어. 둘은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엔 날씨 얘기, 건강 얘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과거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때 왜 연락을 끊었어? 만수의 질문에 영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974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만수에게 말하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던 그날 밤. 그냥 상황이 복잡했어. 영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딸 미영이 만수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반가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만수의 말에 영자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복지관 2층 경로당은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들의 장기판과 할머니들의 화투판으로 시끌벅적해졌다. 영자는 며칠째 만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왕, 이겼다. 만수가 장기판에서 승리하며 웃었다. 영자는 그런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장기를 좋아하고 이기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영자야, 잠깐 밖에 나가자. 만수가 영자의 손을 이끌었다.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에서 둘은 벤치에 앉았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영자야. 나 그때 알고 있었어. 뭘? 내가 임신했던 거 말이야. 영자는 몸이 굳어졌다. 만수가 계속 말했다.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왜 그때 찾아오지 않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어. 나도 어렸고 가난했거든.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그래서 그냥 놔뒀어. 영자는 눈물이 났다. 50년간 혼자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다니. 그 아이. 어떻게 됐어? 딸이야. 미영이라고 해. 지금 45살이 됐어.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내 딸인가? 모르겠어. 아마. 영자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 사실 미영이의 친아버지가 만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DNA 검사도 없었고 미영이를 키워준 남편은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세상을 떠났다. 미영이를 만나보고 싶어. 만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미영이는 아빠가 따로 있었어.
지금 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영자에게 계속 미영이 이야기를 물어봤다. 미영이의 생김새, 성격, 하는 일. 영자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말하면 말할수록 만수의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았다. 복지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할머니가 영자에게 귀띔했다. 영자야, 최할아버지가 너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늙어서 로맨스냐? 영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만수의 관심이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딸에 대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복지관 3층 건강관리실에서 혈압을 재던 영자는 간호사 선생님과 친해져 있었다. 30대 후반의 따뜻한 여성인 간호사 김수진은 영자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나 옛날에 큰 거짓말을 하고 산 것 같아. 어떤 거짓말이요? 내 딸 미영이. 사실 친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 수진은 깜짝 놀랐다. 영자가 계속 말했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임신한 걸 알고 무서워서 도망쳤거든. 그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미영이를 낳았는데 미영이가 도대체 누구 딸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남자를 여기서 다시 만났거든. 그 사람도 알고 있대. 내가 임신했던 걸. 수지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50년을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구나.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지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간호사들에게 영자의 상황을 상담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복지관 직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박영자 할머니가 옛날 연인을 만났대. 그런데 딸이 그 남자 딸일 수도 있다더라. 50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라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다. 복지관은 좁은 공간이었고 어르신들은 할 얘기가 많지 않았다. 영자와 만수의 이야기는 곧 복지관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며칠 후 영자가 급식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구나. 딸한테 거짓말하고 살았다면서. 불쌍한 딸이지 진짜.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시락을 받고 구석 자리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만수가 다가와 앉았지만 영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영자야,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 내가 무슨 나쁜 여자가 된 것 같잖아. 영자는 울먹였다. 선한 마음으로 털어놓은 비밀이 이렇게 소문이 될 줄 몰랐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열렸다. 영자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지만 만수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깔끔한 남성이었다. 영자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친자 확인.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분위기였다. 박영자 할머니시죠? 네. 누구세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따님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저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진실탐정사무소 대표 이철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런 경우엔 보통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영자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는가?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부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따님께 직접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철민의 말투가 점점 압박적으로 변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최만수 씨와 할머니의 관계, 그리고 따님의 출생연도.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비밀이 세상에 나오면 가족이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용히 처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자는 불안해졌다.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마치 협박 같았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철민은 명함을 남기고 사라졌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쥐고 서 있었다. 이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다음 주 복지관에서 만수는 영자를 따로 불렀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영자야, 나 미영이 만나야겠어. 왜 갑자기? 내가 확신해. 미영이는 내 딸이야.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었다. 이거 봐. 미영이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 안 해? 영자는 사진을 보며 당황했다. 정말로 미영이와 만수 사이에는 묘한 닮은 구석이 있었다. 코 모양, 눈썹 라인. 만수 씨,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영자야, 나 죽기 전에 내 딸을 만나보고 싶어. 50년을 모르고 살았잖아. 그날 저녁 영자는 딸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옛날 일인데. 내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전화 너머로 미영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어.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설마 아빠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미영아, 엄마,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50년 만에 터진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2시간 후 미영이 집에 도착했다. 평소 온화한 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누구 딸인지. 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만수와의 사랑, 임신, 도망, 그리고 지금의 재회까지. 그럼 아빠는? 제가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던 그분은 뭐예요? 미영아, 그분도 널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거짓이었잖아요. 미영은 울면서 소리쳤다. 4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효도잔치가 열렸다. 1층 대강당에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가득 모였다. 영자도 미영과 함께 참석했다. 며칠 전 큰 소동이 있었지만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무대에서는 색소폰 연주, 품바 공연 등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때 만수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갔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만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예감에 몸이 굳었다. 저는 5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를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딸이 사실은 제 친딸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영자 할머니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이미영 씨가 여기 와 있습니다. 미영아, 아빠야. 아빠가 찾으러 왔어. 만수가 객석의 미영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됐다.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머, 저게 그 할머니 딸이구나. 50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대박이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미영은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터뜨리며 대강당을 뛰쳐나갔다. 영자도 부랴부랴 뒤따라 나갔다. 복지관 밖 계단에서 미영은 엉엉 울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미영아, 엄마도 몰랐어. 만수 씨가 갑자기. 이제 저 어떻게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영자는 딸을 안으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만수에게 화를 냈다. 왜 그랬어? 왜 사람들 앞에서? 미안해. 그냥 너무 기뻐서. 내 딸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뻐서?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만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영자는 이철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영자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이철민을 만났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할머니, 조사 결과 최만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만수 씨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서 연락을 끊고 살고 있대요. 이철민은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이 최만수 씨의 아들 최진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요? 이 최진호라는 사람이 최근에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른 딸을 찾는다고 하니까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혹시 최만수 씨가 할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아니면 따님을 자신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거나. 영자는 생각해봤다. 만수가 며칠 전에 미영이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다고 말했었다.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확실합니다. 최진호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할머니 따님을 사기치려는 거예요. 사기라고요? 네. 친자 확인을 통해 따님을 상속자로 만든 다음 그 재산을 노리는 거죠. 사실 최만수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영자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만수가 치매라고?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날 저녁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 미영이 직접 조사해본 결과 이철민이야말로 가짜였다. 그는 실제 사설 탐정이 아니라 최진호 본인이었던 것이다. 엄마, 그 사람이 진호라는 사람이에요. 최만수 할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고요. 그럼. 네, 저희를 속인 거예요.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진실이 밝혀진 후 영자와 미영은 만수를 찾아갔다. 만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만수 씨. 영자야. 미안해. 내 아들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진호의 사기 행각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로 미영이가 당신 딸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다.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고 싶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미영은 정말로 만수의 친딸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드디어 확인된 진실 앞에서 모두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영아.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 아버지. 미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어색하고 낯설었다. 45년간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미안해, 미영아. 아빠가. 늦었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5년간 딸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이상한 그리움도 있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처음 만난 이 할아버지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끼는 자신이 신기했다.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미영이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편하게 불러도 돼. 그냥 만수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어색해요. 만수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미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을 찾아와 만수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갔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수였어. 집을 짓는 일을 했지.
어머, 저도 건축 쪽 일을 해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그래? 그럼 아빠 닮았네. 만수는 기뻐했지만 미영은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다. 어느 날 영자가 혼자 만수에게 말했다. 미영이가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2달째 되던 어느 날 미영이 갑자기 울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을까요? 가끔 제가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려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만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억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가 편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서 영자와 만수는 다시 나란히 줄을 서 있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영자야. 왜? 고마워. 미영이를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낼까?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50년 전의 사랑은 이미 옛날 일이었다. 하지만 딸 미영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다. 그냥 미영이의 엄마 아빠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 만수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만날 수 있어서 좋아. 나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미영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급식소에서 나온 2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영자는 뒤돌아보며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5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났지만 이제는 다른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관 담벼락에는 가족 같은 우리 복지관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영자는 그 글자를 보며 생각했다. 맞아,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구석이 있었다. 미영이는 아직도 만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만수는 그런 딸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영자 자신도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 어떤 진실은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새로운 상처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복지관 무료 급식소 줄에서 영자와 만수는 각각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서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려 하지도 멀어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미영이라는 딸을 둔 2 노인으로서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